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이언입니다. 작년 저가형 노트북 시장에서 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그닉 바이북 14. 올해에는 기존 바이북의 상품성을 개선한 바이북 14X 202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그닉 팀에서 저에게 3월 초에 제품을 보내주셨고 정말 가감없이 리뷰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그닉 바이북 14X 2020을 약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이그닉 바이북 14X 2020은 39만 9천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패키징이 정말 깔끔한데요. 구성품은 C타입의 충전기가 하나 들어있는데 무게는 약 118g으로 가방에 넣고 다닐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구성품은 이게 끝이에요. 바이북 14X 2020의 본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살짝 초록빛이 도는 문그레이 색상 한 가지로만 출시되었습니다. 좌측에는 USB Type-C 포트,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마이크로 HDMI와 USB Type-A 3.0 포트를 가지고 있고 우측에는 3.5파이 이어폰, Type-A 3.0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개의 Type-C 포트, 2개의 Type-A 3.0 포트, 그리고 1개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으로 이 조그만한 바디에 확장성은 나름 훌륭합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SSD를 보다 편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구멍도 하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름이 느낌이 나지 않게 알루미늄 소재와 측면에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본체 무게는 1.4kg으로 휴대하기에 아주 가볍지만은 않았고 가방 속에서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트북을 딱 들었을 때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플라스틱 마감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무게가 나가더라도 견고한 느낌의 메탈 바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이북 14X 2020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스펙은 Full HD, IPS 패널을 사용해서 이렇게 좌, 우, 위, 아래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시야각을 보여줬지만 색감은 살짝 아쉬웠는데요. 기본적인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영상을 시청할 때는 확실히 아주 조금 물이 빠진 듯한 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300니트로 실내에서 사용할 때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충분히 밝았어요. 그런데 보다 선명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빛 반사가 심한 글레어 패널의 채택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본체와 같은 색상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키보드의 백라이트도 이렇게 펑션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감, 키보드 감성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소리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쫀득쫀득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일반적인 타이핑에서는 다소 밋밋한 느낌의 키감이지만 조용한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타이핑을 해야 될 때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이렇게 눌러도 키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서 싸구려 키보드처럼 신경 써서 타이핑을 해야 되는 키보드도 아니었어요. 키보드 밑에는 가로 9cm, 세로 6cm의 트랙패드가 달려 있는데 트랙패드의 반응은 빠르고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은 괜찮았지만 클릭할 때는 키보드와 다르게 이렇게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트랙패드 위에 있는 요거는 지문인식 센서예요. 지문인식 속도는 상당히 빨랐는데 화면이 꺼졌을 땐 동작하지 않고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랙패드의 기능 면에서는 훌륭했지만 이 트랙패드의 물리적인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정말 간단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도 세콘으로 하나 살까? 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도 보고 가셔야겠죠. 이그닉 바이북 14X 2020의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텔의 제미니 레이크 N5000과 8GB의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미니 what? 처음에는 너무 버벅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게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속도는 예상보다 뛰어났습니다. 웹서핑도 쾌적하게 할 수 있었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오우야 4K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버벅임 없이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포토샵 작업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키보드로 올라오는 발열은 꽤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있는데 이 뜨물건으로 온도를 한번 재보면
이렇게 오른쪽보다는 왼쪽 부분에서 느껴지는 발열이 신경 쓰일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펜리스 구조로 정말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발열은 어쩔 수 없는 단점 같아요.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 사용 시간은 평균 5시간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밝기를 높여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면 3시간 후반대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타입C 충전기가 가볍고 또 이렇게 샤오미 보조 배터리처럼 PD 충전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그닉 바이북 14X 2020은 저렴한 가격 대비 훌륭한 마감, 타입C 충전과 지문 인식의 편리성, 무소음으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단점은 호불호가 갈리는 글레어 패널, 작업하다가 현타가 올 수도 있는 요놈의 전원키의 위치, 장시간 사용 시 느껴지는 발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제품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왼쪽에서 고주파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그닉 바이북 14X 2020은 문서 작업과 웹서핑 그리고 영상 시청용의 서브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서 인강을 보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노트북이었습니다. 게임은 말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그닉 바이북 14X 2020을 약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봤고요. 궁금한 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봉도